사랑과 우정 사이가 아닌 영통과 동탄 사이에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부자의 길에 동행하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해 있고 삼성전자 사업자 인근에 위치한 이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과연 어떠한 곳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규모는 지하 1층부터 25층까지 12개 동이 있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8월 19일이고요. 입주 시기는 그로부터 2년 뒤 2022년 11월 예정입니다. 신동탄이라고 썼지만 알고 보니까 화성시 반월동이다. 밑에 공급 세대수를 보면 일단 59 ABC, 84 ABC, 그 다음에 111제곱미터가 있네요. 그래서 총 7가지 타입, 85 초과는 한 타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세대수는 999세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하철도 999.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당해 지역 우선이라서 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삼성전자 나노시티 바로 인근에 있어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입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포역 분당선까지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도 1.9km, 2km 정도 돼서 그냥 걸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나노시티역이라고 해가지고 인덕원 동탄선, 인동선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 될까요? 나무 위키에 보시면 10개 공구의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 공구의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이로써 착공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착공은 확정되었다라는 거죠. 2023년이나 2024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신동탄 롯데캐슬 바로 인근에 이제 여기 한 개 인동선이 개통이 되고 남서쪽으로는 근린공원이나 이제 시립도서관이 예정이 돼 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상지고 그 밑으로는 반월 나노시티역 아파트, SK뷰 파크 아파트 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밑에 있긴 하고요. 밑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데 망포역으로 가는 북쪽으로는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는데 대상지 자체를 스카이뷰로 봤을 때에는 현재까지는 주변에 이제 공장들이 많다. 그리고 좀 휑한 느낌도 좀 있죠. 주위가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다니까 소비, 문화, 쇼핑 같은 인프라 시설들은 이 주위에는 아직까지 구축이 되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갱 논으로 분양가를 한번 보면 59 ABC는 한 4억 5천 정도 하고요. 84 타입은 5억 후반대, 111 타입은 7억 8,900만 원 정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분양가 5억 7천이고요. 이편한 세상 나노시티역 아파트는 6.4억 원의 물량이 나왔다. 신동탄 SK뷰 아파트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2배 정도의 물량, 2,000세대고 2015년도 2월달 6년차 아파트입니다. 요것도 한 6억 3천 정도 형성해 있네요. 2018년도 기준에 보시면 3억 4천 정도에 거래됐다가 한 2년 좀 넘는 사이에 3억 정도 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호수표에 보면 깔끔합니다. 조합원 물량이 없다 보니까 1층부터 25층까지 정말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저층에 대한 층수 고민은 좀 더 덜으셔도 된다는 사실이죠.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거실을 중심으로 침실 이쪽에 2개, 이쪽에 1개 해서 창, 마통풍 59A인데 개인적으로는 알차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2개에 드레스룸 해가지고 발코니 공간도 넉넉하고요. 네, 괜찮네요. 5구B는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긴 하지만 주방 식탁은 이제 기역자 플러스 알파, 발코니 공간도 넉넉하고요. 드레스룸, 안방, 그다음에 침실 2곳도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59C는 B랑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딱 요게 다릅니다. 뭐냐면 요 베란다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창 달아서 요쪽에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드레스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 공부방으로 해가지고 책상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공간을 여기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창이 한 개 더 있음으로 해서 그 마통풍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지만 공기 순환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다음으로 84A 한번 볼게요. 전형적인 4베이 구조, 방 2개, 이쪽에 1개 해가지고 주방 식당 공간도 기역자로 넓고 드레스룸도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네요. 자, 욕실도 이렇게 있어서 뭐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으로 84B를 보면 자, 59B랑 비슷합니다. 구조 자체는. 근데 이제 여기는 중간에 복도 팬트리 공간이 약하게 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4C를 보면 여기도 아까 전에 이제 59C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자, 건설사 홈페이지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오른편에 창이 하나 더 요 이제 발코니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11제곱미터는 네모 반듯하게 돼 있고 드레스룸 알파룸이 이제 침실의 공간만큼 이제 엄청나게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북쪽이 위로 가게 해서 보기 쉽게 나타나 있고요. 타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심플하게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또 제가 또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59, 84, 111로 나누죠. 이게 동마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59 ABC는 105동, 106동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11제곱은 112동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59 ABC는 105동, 106동, 111은 112동에 들어가 있고 이 나머지는 84제곱미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기가 정말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9 타입을 먼저 보자면 이제 105동, 106동만 보면 되겠죠. 자, 59A는 이쪽에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요. 59B는 59A 사이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59A 사이에 있는 게 59B라고 할 수 있고요. 59C는 이 왼쪽에 있는 게 59C라서 별고동을 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왼쪽은 59A랑 59C가 같이 있고 이쪽이 현관, 이쪽이 현관이라서 계단식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59 타입은 59A랑 B랑 같이 있는데 현관으로 이쪽에 이렇게 나가고 이쪽에 이렇게 나가서 여기도 계단식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59A는 남동향, 자, 왼쪽에 있는 59A는 남서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4베이 마통풍 잘 들어온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59B는 자, 마통풍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막혀 있어 가지고요.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 자, 해가 뜨면 남동향 쪽으로 거실로 햇빛이 비추고요. 해가 질 때쯤에는 침실 원투로 햇빛이 비쳐서 골고루 그때그때 햇빛이 비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9C랑 59B랑 거의 비슷한데 향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요거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플러스 알파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여기 창이 있다 보니까 어렵게 쉽지 않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환기는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거실 쪽에는 남서향의 햇빛을 보는데 이제 침실 쪽에는 서향에 가까운 서북향의 햇빛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4 타입을 봐야 되는데요. 84A는 528세대, 자, 2명 중 1명은 84A에 살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엄청 물량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84B라고 할 수 있고요. 84B는 요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이 보라색 부분이 84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단지는 이쪽이 59, 이쪽이 84인데 구조도 비슷하고요. A 타입은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있고, B 타입은 요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C타입은 요 왼쪽 편에 있고요. C타입이 아쉬우니까 이런 발코니 공간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서 구조도 거의 비슷하고 향도 거의 비슷해서 자, 59 ABC, 84 ABC는 거의 흡사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좀 위로 가면은 좀 다르긴 해요. 위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C가 A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103동을 한번 볼게요. 자, ABC가 모두 다 있는 동이고요. 자, 이쪽도 이제 이쪽 마통풍 되고 남서향 남동향. 84B는 마통풍은 안 되지만 아침으로는 햇빛을 거실 쪽에 많이 받고요. 저녁으로는 침실 쪽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다. 84C는 침실 원투가 좀 향이 아쉽긴 하지만 그 아쉬움을 요 플러스 공간으로 달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111제곱 112동에 있습니다. 한 동만 있고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반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42세대 공급입니다. 111제곱은 죄다 남서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알파룸, 드레스룸 공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좀 축소를 해보면 뷰 자체로는 이제 공원을 바라보는 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 공급 공통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교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꼭 읽어보셔서 부적격 안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간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해가지고 빠진 게 생애 최초입니다. 민영이다 보니까 생애 최초가 빠졌지만 이제 9월 이후에는 민영주택도 생애 최초가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공급 선정 기준을 보면 일단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랑 초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75%, 추첨제 25% 해가지고 가점이 낮더라도 기회는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당해 지역 우선이다 보니까 화성시가 먼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용 85초과 같은 경우는 가점은 30%고 추첨은 70%라서 상대적으로 추첨제 비율이 많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1제곱은 42세대에 분양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청약에 넣고 싶은데 가점이 낮다. 그리고 새 아파트를 원한다. 화성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삼성전자 직원이다 싶으시면 이 단지 자체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로 봤을 때 인동선이 개통이 되어서 동탄으로의 접근이 가까워진다면 동탄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탄까지의 접근이 쉬워진다면 이제 앞으로 개통되는 GTX A 노선을 통해서 서울로의 접근도 쉬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세 차익은 아쉽지만 향후로 봤을 때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